자유당 아니고 자유한국당. 자유롭게 무조건 말하니까 그렇게 자유당이 얘기하니까 맞아요. 한국당 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한국당 나오는 대로 뭐 자유롭게 말해버리니까 자유당이라고 그러세요. 공수부대 취사병이 말이 많아. 네. 아니 그런데 뭘 중단하라 그랬어요? 순방 중단하라. 이건 뭐야? 그럼 국내 정치화 하려는 거예요? 진수 의원님 순방 중단하라. 그래서 뭐 화난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공당이 또 우리나라 제1야당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거 만약에 순방 중단하고 돌아오면 북한하고 다를 게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순방 일정은 일정대로 하되 약속된 일정이니까 하되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기자단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따질 거는 확실하게 따져서 사과받고 재발 방지 약속 받고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순방 일정을 중단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 참 이분 어찌했을까 참 아니 어찌했을까? 예. 어제 일본에서 한 얘기요? 예. 일본 가서 뭐 또 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뭐 순방 중단하라 오늘 뭐 3시에 온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일본 그 순방 중단하고 빨리 와야 할 사람이 홍준표 대표예요. 그 나라 망신시키고 특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우려점이 있잖아요. 예. 지금 아베가 계속해서 재무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일련의 이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아베 만나가지고 정말 북핵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힘 합쳐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까지 뭔가 그 자민당 간사까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북핵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본 너희들 재무장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그리고 뭐란 편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아련하러 갔다고 이런 외교 이것이 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어디 할 때 뭔 사고 나고 사고 치고 뭐 나라 어려우면 막 비행기 타고 어디 날라불더만은 참 진정을 고정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됐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야당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자유한국당스럽기는 하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건 좀 문제가 있네요. 홍준표 대표가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성 주석에게 아련하러 가는 그걸 아베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 아니잖아. 홍준표 대표가 일본에서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한 했다는 거지. 아베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아베한테 설마. 했을걸요? 아베한테 아베 했다는 앞에서? 거지. 우리 정부 힘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아련이라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막루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해외 나가게 되면 여든 야든 대한민국을 그럼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걸 우선 생각을 해야죠. 그럼요. 이분은 좀 저건 막말보다 왜 저기 와서 막말이라도 하지 차라리. 아니 우 정체성이 같은 분을 만나다 보니까 약간 흥분해가지고. 그거 정확한 분석이시네요. 흥분했고 형 아니 아베가 좀 더 나이가 어린가? 공감합니다. 예. 많겠죠. 둘이 손잡고 쎄쎄쎄하고. 근데 비슷해요. 성질이나. 자, 이철호님 아까 말씀 잠깐 하시다가 그냥 살짝 넘어갔는데 북한과 워싱턴에서 조회에서는 좀 전쟁하는 분위기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틸러스는 또 조건 없이 without precondition 어떤 조건도 없이 대화하자. 어떻습니까? 지금 대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양동작전을 하는 건지. 그 많은 전문가들이나 특히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뭐 하나의 뭐 위협적인 언사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실제로 전쟁하자 이런 주장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극히 일부가 예를 들면 왜 그 그레이엄 상원의원인가 그랬잖아요. 전쟁은 거기서 나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그랬다고 그렇죠. 하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른바 네오콘류의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게 극소수라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나면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지만 우리는 좀 당사자가 되는 거고 한반도가 그렇죠. 사실은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미국 대통령하고 제가 듣기에 미국 그 정부와 미국 대통령과 우리 간에는 전쟁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일종의 강화 외교 차원에서 군사적 수단을 자꾸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극히 일부가 자꾸 이렇게 추동해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제지하고 못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미 북의 대화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고 이번에 이제 그 유엔 사무 차장이 들어왔다 왔잖아요. 네. 뭐죠? 펠트만? 펠트만. 로드맨하고 좀 친한가요? 펠트맨 로드맨. 일단 맨을 좋아하네.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나는 김정은의 이제까지 김정은이 구사해왔던 그 전략 있잖아요. 예. 그 계속 성공을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끔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요. 뭐 이런 생각. 그런 우려도 일관되게 해요. 아니 네. 맞습니다. 북의 목표는 뭐였냐면 핵 보유 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최대 목표. 그래서 뭐 남측에서 대화하자게 해도 털어버리고 하여튼 미국을 상대로 일정 정도 지금 종점에 자기들 목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네. 그 부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반응이 지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됐다. 예, 그런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 안 하지만 오히려 공식 인사들이 관료들이 핵 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진짜 어떤 평화의 부분으로 전환하는데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 부분들의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만 더 보태면 미국도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간에 이제 북미 대화가 몇 번 실패했잖아요. 그죠? 한 20년 동안 실패해온 게 있으니까 어설프게 협상하면 또 실패한다. 즉 북한의 태도가 적당해서도 얻어낼 거 얻어내고 또 뒤집고 하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최대한 압박을 해놓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인식이에요.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사실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전쟁은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해야죠. 그렇죠. 평창 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은 공식적으로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했고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럴수록 미국이 보내야 맞죠. 예. 그게 동맹국을 대하는 자세 아닙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중국에 가 계시니까 우병우가 구속되고 최순실이 25년 받고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진수 의원님. 아, 그거야 날짜가 공교롭게 그렇게 벌진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 뜻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나가신 때를 맞춰서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자유한국당 관점에서 한번 봤어요. 법원은 법원대로 자기 일정을 가는 거죠. 우병우 구속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아, 저는 예측 안 했어요. 아예 뭐 알아서 하겠지. 예측 불참, 예측 보이콧. 우병우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잖은 말로 사필 규정이다 이런 건데요. 이번에 피해갈 수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피해가면 국민들이요 다시 촛불 들고 나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최순실에 대한 25년형을 세요? 저는 뭐 형량 개인에 대한 형량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들어갔다 나오셨기 때문에 그 형량에 되게 민감하게 그 형량 개인 형량보다는 이야기 좀 합시다. 여기 노동운동하다 나이 들어서 들어갔고 개별 형량의 문제보다는 국가적 대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이렇게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엄정한 법정이 돼야 되고 이미 또 이와에 대한 문제로 3년짜리 저축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무기징역인 거네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이것이 이제 박근혜 피고인하고 이재용 피고인 다 연결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좀 요구되죠. 그럼요. 저는 최순실 형량에 대해서는 많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이건 근데 놀래는 솔직히 좀 놀랬죠. 바로 해야 됩니다. 유기징역으로는 최고거든 이게. 30년인데 30년은 안 때린다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구속건은 어제 제가 뭐 저녁 자리에 예. 법조인이 3명 있었어요. 그 대체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저로서 전망을 해봤거든요. 워낙 잘 빠져나갔으니까 법꾸라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판사 권순호인가요? 그러니까 소심파라 그러더라고. 근데 법조인들이 그러니까 그 판사의 스토리를 또 잘 알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대체로 이번에는 아마 할 거다. 이석수 사찰이 컸던 거거든요.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까 뭐 사필 규정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게 저는 그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문제는 충분히 법만 가지고 따졌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수용된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반가운 결정이고 좀 이제 법이라는 게 추상 같아야 되잖아요. 흔히 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법을 통한 이게 추상 같은 기강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참 이번에 보면서 아니 저 좀 봐봤어요. 왜냐면 아니 그 최후 진술하잖아요. 예. 거기서 세상에 25년형을 받은 피고가 다른 말 안 하고 1,000억 원 여기 사회주의 국가냐고 1,000억 원 그 벌금. 여전히 돈에 관해서. 난 돈 이야기 듣고 세상에 25년 받은 상황에서 지금 1,000억 원 돈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1,000억 원이 아니라 우리가 23회 1,700만 명이야 그냥 상식적으로 만 원씩만 해도 1,700억 원 정치적 피해 보상 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에 집착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국정농단 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그리고 노회찬 대표가 잘 정리하셨어요. 사회주의 국가라면 사형감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 사회주의 이야기. 아니 근데 이게 3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약간 2심에서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아니 이건 이제 구형이니까. 선고가 남았죠. 맞네. 여러 단계가 한번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한번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 무슨 말인데? 아니 견학. 그렇지 견학. 아니 근데 최순실 씨는 그 안에 계속 있는 게 더 신변 안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이런 얘기. 국민들의 얼굴도 너무 팔리고 그래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체포 동의안도 빨리 해야 돼요. 그 할복 못하게 하려면. 아니 근데 여기 현역 의원들 안전하게 구속 수감해야. 근데 현역 의원들 두 분 계시지만 그걸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 안 하겠다고 그냥 검찰로 공을 또 넘기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이철희 의원님. 아니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데 보지 마시고 이 문제 나오니까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체포 동의안.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접수됐는데. 실제로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잖아요. 그리고 박홍근 원내수석 어마어마해요. 부대표하고 그 전에 사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당겨서 본회의 본회의를 그때 19일까지 예약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이제 보고 받은 뒤로 하고 그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2일로. 예. 그래서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정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배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런 구차한 방향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제 검찰이 잡아가겠지만 그걸 검찰한테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국회의원 스스로들이 단호하게 체포동의안을 의결하는 거 전혀 틀린 문제예요. 아니 근데 국민한테 비판받아 지금 거의 이번에도 완벽하게 동업자 정신이 발동이 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그리고 지금 듣는 분들이 지금 중간에 퉁 들어가갖고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걸 차근히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서 국회에서 안 하겠다는 꼼수 부린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신 거거든요. 지금 윤수아 의원님.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해 주세요. 지금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있은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그 구속영장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대신 발부를 했어요. 근데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검찰에서는 국회에 그걸 접수를 시켜요. 체포동의안을 접수를 시키면 국회에서는 가장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그걸 보고를 하고 보고한 지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회기 중에 22일만 유일하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예. 22일 날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20일 날 끝난단 말이에요, 국회가. 처리를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처리를 거예요? 국회 차원에서 못 하니까 근데 왜 22일로 본회의를 잡아요? 요거 요건 갖고 한 18일이나 17일쯤 잡자. 원포인트 이게 이제 국회를 유서 잡으면 그 되는데. 이야기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뭐 이런 핑계 대해서 의원들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그런 뜻이고 검찰이 알아서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네,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워낙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 많이 나가 있어요. 오, 굉장히 본회의 많이 나가요. 끝나니까. 왜 임시국회 회기 중에 왜 해외는 왜 근데 막 나가는 나가요. 거예요? 근데 많이 진영은 나가요. 그것도 한 욕 번도 안 먹어야 나갔어요? 돼. 나는 회기 중에는 나간 적 없어요. 네. 진수연님,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돌발 질문. 아니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중임에도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해외를 가고 아니 대표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분이 정세균 국회의장이세요. 왜 국회의장부터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거든요. 네, 이거는 자, 우리 우리가, 청취자분들에게 잘 알려주셨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욕을 먹으면 아파요. 그게 몹시. 근데 단체로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하면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프면서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아마 너무 많이 이제 나가 있다. 많이 나가 있다는 이유 하나.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 김성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됐는데 첫 행위가 작품을. 동료 의원 뭐 구속이다. 이게는 약간 부담스러우니 좀 이제 양해를 해준 점이 하나. 그다음에 임시국회가 23일까지거든요. 22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상관이에요. 끝나면 바로 이제 검찰이 이제 잡아가라. 구속영장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뭐 하루 가지고 그럴 수 그런 이렇게 야박하게 하냐. 예를 들었고 본회의가 뭐 그럴 수 있죠. 본회의가 뭐 30일까지나 아니면 더 늦게까지 잡혀 있는데 그랬으면 그때쯤 했어야죠. 그랬으면 네. 했어야 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거 아마 모르겠어요. 작용해서 그런 네. 건데 저는 아까 일반 국민들이 김성태. 보기에 예. 저거 또 지들끼리 짝짝꿍했다 봐주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어도 저는 할 말 없다고. 두 분은 지금 국회의원 한 지가 1년 반이고 국회의원 8년 하셨잖아요. 장관도 네, 네, 네. 장관도 1년 1개월. 근데 참 제 오랫동안 임기 동안에는 예, 참 오랫동안 체포동의안 하셨네. 그게 거의 제 기억에는 한 건인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부결됐죠 그러고. 부결됐었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김성태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그냥 제 짐작에는 원내대표 선출되는 과정에서 2차 투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에서 과반 한 표 차이로 예. 과반이 됐는데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위 당내 친박 의원들한테 그것도 물밑에서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김성태 되면 의원은 잘 아시잖아요. 99일 잘 동안 알죠. 한당을 했었잖아 또. 예. 예. 뭐 그런 것도 물밑에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그 해외 나가는 게 우리 상임위도 사실 해외 나가는 문제 때문에 5.18 시끄럽거든요. 특별법. 5.18 예. 보류 시켜놓고 저 하와이로 날라버렸더만요. 이거 뭔 짓거리입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 그 그걸 뭐라 의원들. 그랬더라? 야반 뭐라 그랬죠? 뺑소니? 예, 야반도죠. 입법 뺑소니? 입법 입법 뺑소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예. 이제 보류 시켰잖아요. 예. 소위는 통과했는데 거기에서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갖고 5.18 특별법 보류 시켜놓고 하와이 가버렸다니까 지금. 되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간다고 하고. 소위 통과하면 도반 소위 사비 처리한 거면 다 전체를 하잖아요. 그냥 가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것을 이제 해주기 싫어서 이제 그런 예. 건데 제가 그래서 저도 원래 그 가는 멤버였어요. 13일부터 이제 가는 멤버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최소한 이걸 가려면 이 두 개 법안이라도 처리하고 가셔야지. 국방에서 막막히 두드리고 가자. 아 그렇. 근데 뭐 그거 못 해주겠다고 하니 안 가셨다고 그러면 기사화 됐더라고. 못 해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가는 걸 취소하고 법안 심의를 다시 하자 그러면 공청회 열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자. 5.18 특별법하고 또 뭐 했었죠? 군의문사 진상조사기 설치법. 근데 둘 다 필요한 거 아이고, 아니에요? 절박해, 의원들은. 5.18도 여야가 합의했던 거 아니에요? 다 합의했어. 다 합의해가지고 법안 그렇게 소위에서. 했어.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서 꼭 이렇게 해야 나온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 가족들이 또 현장에 와 있었잖아요. 그날 저거 하는 줄 알고. 방청도 안 시켜줬어요. 가족들을요? 방청 좀 시켜주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래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아니 자기 자식이 그랬다고 좀 생각하는 이 공감 능력들이 너무 떨어져. 아니 자유한국당이 지금 안 나오셔서 이 말씀 드리기도 참 뭐하긴 한데 안 나오기 때문에 마구 하셔도 돼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는 게 먹히려면 해야 될 거는 해주고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반대할 거 반대하고 견제할 거 그러죠. 견제해야 네. 그 견제에 국민들 힘이 보태질 수가 국민들이 있는데 동의를 하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부터 10까지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 힘을 합해서
좀 제대로 된 아니에요. 여긴 정의당이에요. 제대로 된 아니 막 저 집권 여당 만들어 불고 뭐 바른정당 저 바른정당 안 가요 저. 아니 바른정당이 바른정의당 되겠다. 아 그리 자연스럽게 통합 뭐 이야기합시다. 그럼.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아니, 그 진행 야당 욕심까지 노릇을 있어야 못하니까 아니, 뭐. 우리가 제대로 된 야당 노릇을 한번 죽겠네. 해봐야 되겠다. 아, 정의당을 이렇게 생각을 풀면 합니다. 바른정당 아니에요? 바른정당이네 정의당. 영어로 하면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바른 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치면 바른 국민들만 모입니까? 바른 국민의당 만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 정의당 당원은 다 가야겠네. 바른 국민이니까. 아이고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우리가 합하든 말든 무슨 상관 무슨 아니, 왜 그렇게 상관이세요? 통합에 목을 매요 지금 시기에? 제대로 아무리 야당 하려고. 아니지. 제가 봤을 때는 6월은 다가오고 뭔가를 지금 해야 되고 또 안철수 대표는요 지금 대권에만 필이 확 꽂혀가지고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수들의 전체 부분에 후보가 되고자 하는 거기 지금 5년 후를 계산하고 지금 이걸 천만의 하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부산에서 목도리 유승민- 동맹까지 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유승민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 왜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이쪽에 후보가 될 것처럼 얘기하세요?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예리한 지적이셨어.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 아니 그 욕심이 아니라 본인 그 야망이죠, 희망이죠. 아 그리고 그걸 왜 뭐라 그러세요? 국민의당도 이미 예. 거기 한 지붕 세 가지로 제가 세 김경진 가지. 의원 예. 오면 한번 물어보려는데 뭐 구당초? 구당초. 내가 구절초는 내가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 그건 약으로라도 써. 뭔 또 구당초에다가 아니 또 저 구당 무슨 구당 선생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평화 개혁 거기가 한 지붕 세 가지거든요. 복잡해버려 거기도. 아니 그러니까 하고 거기가 정리가 돼야죠 일단. 그 정리 상태 안 됩니다. 그 거기. 상태로는 어떻게 그 집안도요 이미 저 정리가 될 수 아니 이미 그러니까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깨지면 깨지는 대로 뭔가 가닥이 잡아져야죠. 그대로는 한 당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진수현님. 네. 예능으로 던지는데 계속 다큐로 만드셔. 아니 진짜 이건 저는 그래서 다큐를 예능으로 하죠. 그뭐그저 갑자기 다큐로. 김성태 뭐 저 원내 대표가 시임되면서 이제는 세문이 아니라 바른 정당에도 대문으로 열어놓고 뭐 통합 뭐 이렇게 아니 자기 대문 열고 저 튀어나올 때는 언제고 뭘 했다가 세문으로 들어가 놓고 그런 소리나 했어. 그 대문이 열리면 아니, 저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엑소더스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대문 열잖아요. 그것은 꿈꾸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련의 통합의 논의 과정이 네. 과연 국민들이 이것은 그야말로 그 정치 정세의 특히 선거 국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 세력 살아남기 위한 이합 집산으로밖에 보지 예. 않아요. 아니, 근데 정체성도 틀리고 뭐 정체성 상당 부분 맞는데. 아니, 아니고요. 김성태- 국민의당은 이미 호남 지역에서 정의당이 앞서버렸어요. 지금 저 여론조사 거기하고 합쳐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그럼 맞아요. 정의당하고 그런 점은 합쳐.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일당백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아니 근데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되니까 안철수 대표가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할까봐. 그래서 남경필 지사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로 보수 통합 가능성 높아졌다. 국민의당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진수 의원님? 에이, 저는 그럴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저는 예. 그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제가 또 한국당 의원 안 계셔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야기 계속하세요. 없으니까. 김성태 후보가 원내대표 되는 과정에서 예. 정말 제가 지금 분이- 시간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예, 얘기할게요. 예. 정말 구태의연한 선거를 아. 치렀더라고요. 원내대표 대표 선거를. 알겠습니다. 네, 네. 진수 의원님, 이철희 의원님, 윤상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예. 자유당 아니고 자유한국당. 자유롭게 무조건 말하니까 그렇게 자유당이 얘기하니까 맞아요. 한국당 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아, 그 한국당. 나오는 대로 뭐 자유롭게 말해버리니까 자유당이라고 그러세요. 공수부대 취사병이 말이 많아. 네. 아니 그런데 그 뭘 중단하라 그랬어요? 순방 순방. 중방 일정. 중단하라. 이건 뭐야? 그럼 국내 정치화 하려는 거예요? 진수 의원님, 순방 중단하라. 그래서 뭐 화난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공당이 또 우리나라 제1야당이 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거 만약에 순방 중단하고 돌아오면 북한하고 다를 게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순방 일정은 일정대로 하되 약속된 일정이니까 하되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기자단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따질 거는 확실하게 따져서 사과받고 재발 방지 약속 받고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순방 일정을 중단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 참 이분 어찌했을까 참 아니 어찌했을까? 예. 어제 일본에서 한 얘기요? 예. 일본 가서 뭐 또 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뭐 순방 중단하라 오늘 뭐 3시에 온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일본 그 순방 중단하고 빨리 와야 할 사람이 홍준표 대표예요. 그 나라 망신시키고 특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우려점이 있잖아요. 예. 지금 아베가 계속해서 재무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일련의 이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아베 만나가지고 정말 북핵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네. 힘 합쳐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까지 뭔가 그 자민당 간사까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북핵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본 너희들 재무장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그리고 뭐라는 표현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아련하러 갔다고 이런 외교 이거 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어디 할 때 뭔 사고 나고 사고 치고 뭐 나라 어려우면 막 비행기 타고 어디 날라불더만은 참 진정을 고정하세요. 예, 그래서 아니, 지금도 어떻게 됐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야당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자유한국당스럽기는 하지만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건 좀 문제가 있네요. 홍준표 대표가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성 주석에게 아련하러 가는 그걸 날. 아베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 아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일본에서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한 거예요. 했다는 거지. 아베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아베한테 설마. 했을걸요? 아베한테 아베 했다는 앞에서? 거지. 네. 뭐. 우리 정부 그러니까. 흉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아련이라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막루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아니, 근데 이게 해외 나가게 되면 여든 야든 대한민국을 그럼요. 대표하고 국익 그러거든요. 그걸 우선 생각을 해야죠. 그럼요. 이분은 좀 그 저건 막말보다 왜 저기 와서 막말이라도 하지 차라리. 아니 극우 정체성이 같은 분을 만나다 보니까 약간 흥분해갖고. 흥분해가지고 아, 그 정확한 분석이시네요. 충분했고 형 아니 아베가 좀 더 나이가 어린가? 공감합니다. 예. 많겠죠. 둘이 손잡고 쎄쎄쎄하고. 아 근데 비슷해요. 예. 성질이나. 뭐. 자, 그 이철원님 아까 말씀 네. 잠깐 하시다가 그냥 살짝 넘어갔는데 북한과 워싱턴에서 조회에서는 좀 전쟁하는 분위기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틸러스는 또 조건 없이 without precondition 어떤 조건도 없이 대화하자. 어떻습니까? 지금 대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양동 작전을 하는 건지. 그 많은 전문가들이나 예. 특히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1년 1개월. 근데 참 제 오랫동안 임기 동안에는 예, 참 오랫동안 하셨네. 그게 거의 제 기억에는 한 건인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부결됐죠, 그러고. 부결됐었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김성태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그냥 제 짐작에는 원내대표 선출되는 과정에서 2차 투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에서 과반 한 표 차이로 예. 과반이 됐는데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위 당내 친박 의원들한테 그것도 물밑에서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김성태 되면 의원은 잘 아시잖아요. 99일 잘 동안 알죠. 한당을 했었잖아 또. 예. 예. 뭐 그런 것도 물밑에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그 해외 나가는 게 우리 상임위도 사실 해외 나가는 문제 때문에 5.18 시끄럽거든요. 특별법. 5.18 예. 보류 시켜놓고 저 하와이로 날라버렸더만요. 이거 뭔 짓거리입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 그 그걸 뭐라 의원들. 그랬더라? 야반 뭐라 그랬죠? 뺑소니? 예, 야반도죠. 입법 뺑소니? 입법 입법 뺑소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예. 완전 보류 시켰잖아요. 예. 소위는 통과했는데 거기에서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5.18 특별법 보류 시켜놓고 하와이 가버렸다니까 지금. 되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간다고 하고. 소위 통과하면 도반 소위 사비 처리한 거면 다 전체를 하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것을
이제 해주기 싫어서 이제 그런 예. 건데 제가 그래서 저도 원래 그 가는 멤버였어요. 13일부터 이제 가는 멤버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최소한 이걸 가려면 이 두 개 법안이라도 처리하고 가셔야지. 국방에서 막막히 두드리고 가자. 아, 근데 뭐 그거 못 해주겠다고 하니 안 가셨다고 그러면 기사화 됐더라고. 못 해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가는 걸 취소하고 법안 시비를 다시 하자 그러면 공청회 열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자. 5.18 특별법하고 또 뭐 했었죠? 군 의문사 진상조사하기 설치법. 근데 둘 다 필요한 거 아니, 아니에요? 절박하게 의원들은 5.18도 여야가 합의했던 거 아니에요? 다 합의했어. 다 합의해가지고 법안 그렇게 소위에서 했어.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나온 거예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 가족들이 또 현장에 와 있었잖아요. 그날 저거 하는 줄 알고. 방청도 안 시켜줬어요. 가족들을요? 방청 좀 시켜주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래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아니 자기 자식이 그랬다고 좀 생각하는 이 공감 능력들이 너무 떨어져. 아니 자유한국당이 지금 안 나오셔서 이 말씀 드리기도 참 뭐하긴 한데 안 나오기 때문에 마구 하셔도 돼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는 게 먹히려면 해야 될 거는 해주고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반대할 거 반대하고 견제할 거 그러지. 견제해야 그 견제에 국민들 힘이 보태질 수가 국민들이 있는데 동의를 하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부터 10까지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 힘을 합해서 좀 제대로 된 아니에요. 여긴 정의당이에요. 제대로 된 아니 막 저 집권 여당 만들어 불고 뭐 바른정당 바른정당 안 가요 저. 아니 바른정당이 바른정의당 되겠다. 아 그리 자연스럽게 통합 이야기합시다. 그럼.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아니, 그 진행 야당 욕심까지 노릇을 있어야 못 하니까 아니, 뭐. 우리가 제대로 된 야당 노릇을 한번 죽겠네. 해봐야 되겠다. 아 정의당을 이렇게 생각을 풀면 합니다. 바른정당 아니에요? 바른정당이네 정의당. 영어로 하면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바른 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치면 바른 국민들만 모입니까? 바른 국민의당 만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 정의당 당원은 다 가야겠네. 바른 국민이니까. 아이고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우리가 합하든 말든 무슨 무슨 아니, 왜 그렇게 상관이세요? 들어야 돼? 목을 매요 지금 시기에. 제대로 아무리 야당 하려고. 아니지. 제가 봤을 때는 6월은 다가오고 뭔가를 지금 해야 되고 또 안철수 대표는요 지금 대권에만 필이 확 꽂혀가지고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수들의 전체 부분에 후보가 되고자 하는 거기 지금 5년 후를 계산하고 지금 이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부산에서 목도리 동맹까지 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피해가면 국민들이요 다시 촛불 들고 나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최순실에 대한 25년형을 세요? 예, 저는 뭐 개인에 대한 형량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후보 들어갔다 나오셨기 때문에 그 형량에 되게 민감하게 그 형량 개인 형량보다는 들어갔다 이야기 좀 합시다. 여기 노동운동하다 나이 들어서 들어갔고. 개별 형량의 문제보다는 아니 국가적 대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이렇게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엄정한 법정이 돼야 되고 이미 또 이와에 대한 문제로 3년짜리 저축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무기징역인 거네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이것이 이제 박근혜 피고인하고 이재용 피고인 다 연결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좀 요구되죠. 그럼요. 저는 최순실 형량에 대해서는 많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이건 근데 반드시 놀래는 솔직히 좀 놀랬죠. 바로 해야 됩니다. 유기징역으로는 최고거든 이게. 예, 그리고 30년인데 30년은 안 때린다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구속건은 어제 제가 뭐 저녁 자리에 법조인이 3명 있었어요. 그 대체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전망을 해봤거든요. 워낙 잘 빠져나갔으니까 법꾸라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판사 권순호인가요? 그러니까 소심파라 그러더라고. 근데 법조인들이니까 이제 그 판사의 스토리를 또 잘 알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대체로 이번에는 아마 할 거다. 이석수 사찰이 컸던 거거든요.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까 뭐 사필 규정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게 저는 그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문제는 충분히 법만 가지고 따졌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수용된 것 같아서 저는 반가운 결정이고
좀 이제 법이라는 게 주상 같아야 되잖아요. 흔히 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법을 통한 이게 주상 같은 기강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참 이번에 보면서 아니 저 좀 봐봤어요. 왜냐면 아니 그 최후 진술하잖아요. 예. 거기서 세상에 25년형을 받은 예. 피고가 다른 말 안 하고 1,000억 원 여기 사회주의 국가냐고 1,000억 원 그 벌금. 여전히 돈에 관해서. 와, 난 돈 이야기 듣고 세상에 25년 받은 상황에서 지금 1,000억 원 돈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요 1,000억 원이 아니라 우리가 23회 1,700만 명 해야 그냥 상식적으로 예. 만 원씩만 해도 1,700억 원 정신적 피해 보상 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에 집착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국정농단 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그리고 노회찬 대표가 잘 정리하셨어요. 사형감이라고 사회주의 국가라면 하잖아요. 사형감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 사회주의 이야기. 아니 근데 이게 3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약간 2심에서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아니 이건 이제 구형이니까. 선고가 남았죠. 맞네. 여러 단계가 네. 앞으로 한번 남아 좀 있네.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한번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 무슨 말? 이게 무슨 말인데? 아니 견학. 아, 그렇지 견학. 아니 근데 최순실 씨는 그 안에 계속 있는 게 더 신변 안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이런 얘기. 국민들의 얼굴도 너무 팔리고 그래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체포 동의안도 빨리 해야 돼요. 그 할복 못하게 하려면. 아니 근데 여기 그래서 현역 의원들 안전하게 구속 수감해야. 근데 현역 할복 안 의원들 하지. 두 분 계시지만 그걸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 안 하겠다고 그냥 검찰로 공을 또 넘기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이철희 의원님 아니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데 보지 마시고 이 문제 나오니까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체포 동의안 화살이 저한테로 체포 오십니까? 동의안을 국회에 접수됐는데 실제로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잖아요. 그리고 박홍근 원내 직함이 수석 어마어마해요. 부대표하고 그 전에 예. 사전에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조금 당겨서 본회의 임시회 22일 본회의를 전에. 그때 19일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이제 보고 받은 뒤로 하고 그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2일로. 예. 수 같아. 예, 그래서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정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배려 이런 것들을 선물 준 고민하면서 카드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런 구차한 방향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제 검찰이 잡아가겠지만은 잡아가겠지만 그걸 검찰한테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넘겼죠. 국회의원 스스로들이 단호하게 체포동의안을 의결하는 거 전혀 틀린 문제예요. 아니 근데 이건 아주 국민한테 그냥 비판받아 지금 거의 마땅하네. 이번에도 완벽하게 동업자 정신이 발동이 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아니, 그리고 그거를 지금 듣는 분들이 지금 중간에 퉁 들어가갖고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네, 그걸 네, 네. 차근히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서 국회에서 안 하겠다는 꼼수 부린 거 아니냐. 네, 네, 라는 네. 지적이신 거거든. 지금 윤수아 의원님.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 그걸 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있은 다음에 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죠. 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그 구속영장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대신 발부를 했어요. 근데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검찰에서는 국회에 그걸 접수를 시켜요. 체포 동의안. 체포 동의안을 접수를 시키면 국회에서는 예. 가장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그걸 보고를 하고 보고한 지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회기 중에 22일만 유일하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예. 22일 날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20일 날 끝난단 말이에요, 국회가. 처리를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처리를 거예요? 국회 차원에서 못 하니까 근데 왜 22일로 본회의를 잡아요? 요거 요건 갖고 한 18일이나 17일쯤 잡자. 원포인트 이게 이제 국회를 윤석열이 잡으면 그 되는데. 이야기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뭐 이런 핑계 대해서 의원들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그런 뜻이고 검찰이 알아서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네,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워낙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 많이 나가 있어요. 오, 굉장히 본회의 많이 나가요. 끝나니까. 왜 임시국회 회기 중에 왜 해외는 왜 근데 막 나가는 나가요. 거예요? 근데 많이 나가. 진영은 그것도 한 번도 욕 안 먹어야 나갔어요? 돼요.
나는 회기 중에는 나간 적 없어요. 진수연님, 그냥 돌발 질문. 아니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중임에도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해외를 가고 아니 대표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분이 정세균 국회의장이세요. 왜 국회의장부터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거든요. 네. 이거는 자, 우리 우리가, 청취자분들에게 잘 알려주셨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욕을 먹으면 아파요. 그게 몹시. 근데 단체로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하면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프면서 무감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아마 너무 많이 이제 나가 있다. 많이 나가 있다는 이유 하나.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 김성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됐는데 첫 행위가 작품을. 동료 의원 뭐 구속이다. 이게는 약간 부담스러우니 좀 이제 양해를 해준 점이 하나. 그다음에 임시국회가 23일까지거든요. 22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상관이에요. 끝나면 바로 이제 검찰이 잡아가라. 구속영장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뭐 하루 가지고 그럴 수 그런 이렇게 야박하게 하냐. 예를 들어 본회의가 뭐 그럴 수 있죠. 본회의가 뭐 30일까지는 아니면 더 늦게까지 잡혀 있는데 그랬으면 그때쯤 했어야죠. 그랬으면 네. 했어야 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거 아마 모르겠어요. 작용해서 그런 네. 건데 저는 아까 일반 국민들이 김성태. 보기에 예. 저거 또 지들끼리 짝짝꿍했다 봐주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어도 저는 할 말 없다고. 두 분은 지금 국회의원 한 지가 1년 반이고 국회의원 8년 하셨잖아요. 장관도 네. 장관도 1년. 지금 이제 전쟁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뭐 하나의 뭐 위협적인 언사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예. 실제로 전쟁하자 이런 주장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극히 일부가 예를 들면 왜 그 그레이엄 상원의원인가 그랬잖아요. 전쟁은 거기서 나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그랬다고 그렇죠. 하면서 네.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른바 네오콘류의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게 극소수라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나면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지만 우리는 좀 당사자가 되는 거고 한반도가 그렇죠. 사실은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미국 대통령하고 제가 듣기에 미국 그 정부와 미국 대통령과 우리 간에는 전쟁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일종의 강화 외교 차원에서 군사적 수단을 자꾸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극히 일부가 자꾸 이렇게 추동해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제지하고 못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미 북의 대화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고 이번에 이제 그 유엔 사무 차장이 들어갔다 왔잖아요. 네. 뭐죠? 펠트만? 펠트만. 로드맨하고 좀 친한가요? 펠트맨 로드맨. 일단 맨을 좋아하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나는 김정은의 이제까지 김정은이 구사해왔던 그 전략 있잖아요. 예. 그 계속 성공을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끔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요. 뭐 이런 생각. 그런 우려도 일관되게 해요. 아니 네. 맞습니다. 북의 목표는 뭐였냐면 핵 보유 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최대 목표. 그래서 뭐 남측에서 대화하자게 해도 털어버리고 하여튼 미국을 상대로 일정 정도 지금 종점에 자기들 목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네. 그 부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반응이 지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됐다. 예, 그런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 안 하지만 오히려 공식 인사들이 관료들이 핵 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진짜 어떤 평화의 부분으로 전환하는데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 부분들의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만 더 보태면 미국도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간에 이제 북미 대화가 몇 번 실패했잖아요. 그죠? 한 20년 동안 실패해온 게 있으니까 어설프게 협상하면 또 실패한다. 즉 북한의 태도가 적당해서도 얻어낼 거 얻어내고 또 뒤집고 하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최대한 압박을 해놓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인식이에요.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사실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전쟁은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해야죠. 그렇죠. 평창 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은 공식적으로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했고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럴수록 미국이 보내야 맞죠. 그게 동맹국을 대하는 자세 아닙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중국에 가 계시니까 우병우가 구속되고 최순실이 25년 받고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진수 의원님.
아 그거야 날짜가 공교롭게 그렇게 벌어진 거죠. 뭐. 대통령이 대통령 뜻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나가신 때를 맞춰서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자유한국당 관점에서 한번 봤어요. 법원은 법원대로 자기 일정을 가는 거죠. 우병우 부석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저는 예측 안 했어요. 아예 뭐 알아서 하겠지. 예측 불참, 예측 보이콧. 우병우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잖은 말로 사필 규정이다 이런 건데요. 이번에 피해가